네, 안녕하세요. 탁군입니다.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4장 이제 공간구조 및 줌밋이 또 안 되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없어지지? 프로그램을 깔아놔도 자꾸 이게 없어져가지고. 아,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해볼까? 내 컴퓨터에 저장? 다른 이유로 저장? 프로그램 파일에 줌밋 아예 그냥 깔아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냥 이제 설치가 된 것 같으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네,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약칭 서울 플랜이죠. 보시면 지금 아휴, 이게 자꾸 줌밋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지금 며칠 써본 게 아니라 자꾸 조금씩 헷갈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4장 공간 구조 및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네, 큰 4번 공간 구조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입니다. 2030 서울 플랜은 향후 20년간 서울의 미래상과 5대 핵심 이슈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기는 3장이었죠? 3장. 핵심 이슈별 계획이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뭐 끈기 있게 읽어서 내려왔던 것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네, 이 5대 핵심 이슈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간 구조의 개편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간 구조 개편의 기본 방향은 서울의 고유한 역사 문화 자원의 보존 및 유지를 전제 조건으로 도시 경쟁력 제고와 권역 간 균형 발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상과 핵심 이슈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와 전략을 공간적으로 실현하고 공간 구조 개편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번 서울의 정체성 회복 및 강화, 2번 대도시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3번 지역별 특성화된 균형 발전, 4번 시민생활 환경의 획기적 개선이라는 큰 과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12개 세부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번 서울의 정체성 회복 및 강화, 2번 대도시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3번 지역별 특성화된 균형 발전, 4번 시민생활 환경의 획기적 개선. 큰 과제가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12개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공간 구조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는 향후 서울의 도시공간 정책 수립,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정책 실행의 평가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1번 서울의 정체성 회복 및 강화입니다. 서울의 정체성 회복 및 강화는 향후 서울시 공간관리 전략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향후 중심지의 육성과 주거지 정비 등의 도시재생은 서울의 고유한 역사 문화 자원과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어떤 방향은 이런 것 같습니다. 고유한 역사 문화 자원과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추진된다고 합니다. 서울의 정체성 회복 및 강화와 관련된 핵심 이슈는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와 생명이 살아 숨쉬는 안심도시로서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서울다운
역사, 문화, 자원에 대한 특별한 공간 관리 전략 수립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 도시 조성을 위하여 공원 및 녹지축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과제 1번입니다. 과제 1. 자연, 역사, 문화유산, 일대 특별관리입니다. 특별히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냥 관리도 아니고요. 주요 문화재들이 집중되어 있는 한양 도성 지역을 역사 도심으로 조성하고 역사 문화 자원의 보존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 경관, 용도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합니다. 한강변을 자연 문화 유산으로 관리하고 환경도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강남북 중심지 간의 상호 연계 강화 등 한강 중심의 도시공간 구현합니다. 한강 중심의 도시공간 구현입니다. 용산공원은 서울의 남북 녹지축과 동서 수경축이 만나는 서울을 중심으로 용산공원이 이제 꽤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입지적 중요성, 역사적인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시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의 과정에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역사도심, 한강변, 용산공원 주변 지역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해 관리 기본계획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역사도심, 여기가 역사도심이죠. 그리고 한강변, 그리고 용산공원, 지금 2018년 7월 말인데요. 집에 모기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저를 자꾸 깨물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간지러운 곳이 자꾸 나타나고 있네요. 2018년 7월 이제 32일 7월 진짜 내일이면 이제 8월 1일이 되네요. 방충망이 많이 낡아가지고 여기저기 구멍이 빵 뚫려 있는데 테이프 같은 걸로 좀 막아놨는데도 모기가 들어오나 봅니다. 과제 2번입니다. 서울다운 도시 경관 창출입니다. 내 외사산 주변의 경관 관리를 위해 산의 자락을 이루는 구릉지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방향이 조금 환경 위주 이쪽인 것 같습니다. 환경을 좀 보존하고 훼손하지 않는 방향. 또한 한강 및 주요 지천의 구간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특색 있는 수변 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특히 한강변은 자연문화유산으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냥 단순한 강이 아니라 문화유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곽도시 서울의 역사 경관 회복을 위해 서울 한양도성을 보존하고 멸실 훼손된 부분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경복궁 같은 경우 제가 TV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지금 모습이 과거의 한 20% 정도만 복원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아직까지 80%는 역사 속에 이제 묻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완전 복원된 모습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선사시대에서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2000년 역사를 대표하는 유적지를 중심으로 역사, 문화, 거점을 조성하고 그리고 역사, 문화, 거점별 경관, 형성 계획 등을 통한 경관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제 3번 공원 녹지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도시화로 인해 기능적 공간적으로 단절되거나 훼손된 녹지축을 연결 복원하고 수도권 지역의 주요 산맥과의 연결을 통한 광역 녹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 도시농업, 축제, 문화 등을 통한 공원과 도시 기능의 연계 및 역할 강화입니다. 대도시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서울 대도시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공간구조 개편의 핵심적인 목적 중 하나이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핵심적인 목적 중 하나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중심지 육성 및 미래 산업 환경 구축 등 물리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중심지 체계의 개편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 기반을 마련하고 창조적 산업 기반을 준비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특화된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되도록 합니다.
이러한 점적인 기능들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연결할 수 있는 교통 개발 계획은 철도 중심이죠. 철도. 여러 번 나왔는데 철도 중심의 광역 교통 기반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심지 간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대도시권 차원에서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 이용과 교통이 통합된 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과제 4번 국제적 중심 기능 창출입니다. 한양, 도성, 강남, 영등포, 여의도의 가장 큰 3개 도심이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 기업의 적극적 유치 및 비즈니스 인프라 확충입니다. 전통 문화, 한류, K-팝 등 세계적 수준의 문화 기능을 육성합니다. 그리고 도심의 국제적 기능 보완을 위해 용산, 창동 3개, 청량리, 왕십리, 상암 수색, 마곡, 가산대림, 잠실 등 7개 광역 중심의 특화 기능 육성을 통한 광역적 고용 기반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이거 7개 또 획이 있었죠.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나누면 12개 또 획이 있었고요. 이렇게 벌써 한 4, 5번 읽은 것 같은데 이게 아직까지 외워지진 않네요. 네, 과제 5번입니다. 광역 거점을 대도시권 혁신을 주도하는 특화 거점으로 육성한다고 합니다. 서북권의 상암을 일산, 장항 등 경기도 디지털 방송 문화 축을 연계하여 상암에 그 M 방송국이 있죠. 미래 디지털 방송의 혁신 거점으로 육성합니다. 서남권의 G밸리 등 첨단 산업으로 특화된 가산 대림 광역 중심을 안산, 시흥, 광명 등 이쪽으로 또 분산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분산이 아니라 이제 거점으로 연계한다는 거죠. 광명 등 경기도의 서남권 거점과 연계하고 R&D 육성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과천, 안양, 광교 등과 연계하여 첨단 산업 R&D 특화 기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 R&D가 리서치 앤 디벨롭인가요? 연구 개발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냥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맞네요. 연구 개발. 이거 무식이 탄로날 뻔했습니다. 틀렸으면.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 개발. 이거는 뭐 제가 지식을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 저도 모르는 부분을 이렇게 찾아보는 겁니다. 네, 저도 약간 아는 것이 많이 없는 편이라서. 네, 그리고 테헤란로, 포이밸리. 포이밸리는 어디일까요? 네, 테헤란로와 포이밸리, 문정 등에 집적되어 있는 IT 첨단 산업 관련 기능을 테헤란로, 포이밸리, 문정 등에 집적되어 있는 이런 기능을 판교 성남을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는 벤처 기능과 연계한다고 합니다. 네, 판교 성남 이쪽에 N 포털 사이트 본사와 함께 뭐 여러 가지 그런 IT 기반 기업들이 많이 입점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동북권의 창동 3개는 광운대역과 그때 제가 어떤 한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여기도 좀 핫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교수님께서도 이런 그런 도시 기본 계획 같은 거 개발 계획을 다 이제 숙지하시고 저희에게 강의를 해주셨거든요. 그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 그대로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광운대역과 홍릉단지 여기가 어디일까요?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몰라가지고 홍릉단지
홍릉단지. 광운대역은 또 어딜까요? 광운대역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광운대역. 광운대역. 어디쯤에 있을까요? 서울 약간 동북 쪽인 거죠. 아, 굉장히 좀 멀리 있군요. 거의 광운대역. 여기가 광운대역이고 홍릉단지. 홍릉단지가 맞나요? 홍릉단지. 홍릉. B 정도면 B번 정도면 이쪽이 홍릉정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역시 약간 서울의 동북 권역인 거죠. 동북 권역. 이쪽에 고려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이렇게 대학교가 많이 몰려있네요. 성신여대도 있고 한성대도 있고 조금 더 가면 성균관대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동북 권역이 맞는 거죠. 동북권의 창동상계는 광운대역과 홍릉단지와 연계를 통해서 대학 기능을 특화 육성하는 거점으로 조성하고 동두천, 의정부, 양주 등 광역 배후권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신경제 중심지로서 새로운 고용 거점으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제 6번 광역교통 기반 강화입니다. 새롭게 개편된 한양, 두성, 강남, 영등포, 여의도 3개 도심은 서울 대도시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글로벌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3개 도심이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도심 간 직결 체계 등 연계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심 간의 연계뿐 아니라 광역 대도시권의 고용 거점 기능을 하게 될 7개의 광역 중심이 기능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심지 간 급행교통망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이게 7개가 핵이 있었는데 이 기능들이 어떤 활성화되려면 각 핵들 간의 그런 교통으로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뭔가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 대도시권의 경쟁력 강화 및 에너지 절약형 도시구조 구축을 위하여 광역 급행철도망의 구축을 우선적으로 실현합니다. 이거 이제 굉장히 이게 제일 부동산에서 제일 핫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광역 급행철도망 구축을 우선적으로 실현합니다. 광역 급행철도망은 상위 계획인 국가철도망 계획과 요거 또 제가 잠시만요. 사진을 한번 국가철도망 계획 이렇게 좀 적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냥 읽고 지나가 버려가지고 나중에 또 찾으려면 또 한참 찾아 헤매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국가철도망 계획 이런 것도 있군요. 국가철도망 계획.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것도 제가 이렇게 한번 자료를 찾아보고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철도망 계획과 정합성을 맞추되 서울 시내 구간은 공간구조의 틀 하에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하여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역별 특성화된 균형발전입니다. 3번 지역별 균형발전은 서울시정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로서 권역별 특성이 반영된 중심지를 육성하여 자족 기능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권역별 특성이 반영된 중심지를 육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족 기능,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자원과 연계된 도시 재생 사업을 발굴하고 노후 기반 시설 및 가용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수립, 운영될 수 있도록 생활권별 주요 불균형 지표를 발굴하고 관리합니다. 권역별은 5대 권역이 있었죠. 5대 권역. 서울 중심 있으면 중심지 권역,
서부권, 서남권, 동부권, 동남권 이렇게 5대 권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자족 기반을 강화합니다. 수도권 배후지를 고려한 업무, 상업문화, 관광, R&D, 첨단 산업 분야 등에서 특성화된 광역적 고용 기반을 창출하고 확산하며 권역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7개의 광역 중심지를 육성합니다. 네, 이렇게 3대 중심지와 또 7개 이렇게 또 중심지가 있었고 또 12개 또 중심지가 있었죠. 권역 대생활권별로 자족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주 균형의 지역 고용 기반을 형성하고 공공 서비스 공급 및 상업 문화 중심 기능을 담당해야 할 12개 지역 중심 육성합니다. 가용지는 장기적으로 공공성 확보 및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장래 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권역의 자족 기반 확보 강화를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합니다. 과제 8. 소외 낙후 지역의 재생입니다. 도시 재생은 지역의 잠재력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추진합니다. 예를 들어 동부권은 밀집한 대학 자원을 활용하여 네, 아까 봤지만 동부권에 고려대를 비롯해서 네, 광운대도 있고 대학교가 꽤 많았던 걸로 봤습니다. 경희대도 여기인 거죠. 경희대, 서울시립대 이런 식으로 전국 대학교가 서울 경기권의 35% 정도가 서울 경기권에 몰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거 2030 플랜 초반부에 요 사실이 나왔습니다. 지금 정확한 수치가 30 몇 프로였는데 한 요 정도였던 걸로 지금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전국 대학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비율입니다. 동부권은 밀집한 대학 자원을 활용하여 벤처 및 캠퍼스타운 등의 조성을 통하여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 대학의 R&D 기능과 기업과의 연계, 인쇄, 의류, 재화 등 중소규모의 제조업 기반이 밀집된 지역의 특화 육성 등을 통하여 실효성이 높은 도시 재생을 추진합니다. 철도 구간 중 노후화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역세권의 활용 및 일부 구간의 단계적인 입체 복합화 등을 통하여 지역 활성화를 장기적으로 요구합니다. 네,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입체 복합화. 그러면은 철도 기지나 이런 노선이 있던 부분이 새로운 이제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바뀌는 거죠. 뭐 지하로 이렇게 철도가 지나간다고 하면 그러면 이쪽 주변은 또 당연히 여기가 철도 부지가 개발이 되면 이 주변 지역도 덩달아 부동산 가치가 밸류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구간을 이렇게 분석해서 찾아내는 것도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때 들었던 강의에서 교수님께서 이런 구간도 몇 군데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건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고, 이게 객관적인 자료를 읽으면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 자료. 네, 그래야지 다른 분들에게 불측의 피해를 드리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제가 제 생각으로 이렇게 어디가 좋다더라 말씀드렸다가 제 말을 혹시라도 안 믿으시겠지만 혹시라도 믿으시고 어디 투자를 하신다든가 이래가지고 실패를 하시면 안 되니까요. 저는 가능하면 이렇게 공문서를 통한 객관적인 자료만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과제 9번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통합 대책 마련입니다. 복지, 문화 등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서울 플랜 모니터링 과정에서 권역 간, 권역 내 대표적인 불균형 지표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생활권 계획을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 서울의 지역 균형 발전 이슈를 제도적 도시계획의 틀 안에서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속 가능하게 추진 관리할 수 있는 계획 체계로 정립하고 이를 통해 지역별 특화 발전 전략을 수립합니다. 어쨌든 이제 핵심은 약간 지역별로 이렇게 특화 발전시키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 전체를 뭐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지역별로 이렇게 특화된 특화 발전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대규모 개발 같은 거를 이제 좀 지양을 하고 좀 소규모로 특성에 맞게 특화시킨다는 그런 개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괄호 4번 시민 생활 환경의 획기적 개선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은 공간구조 개편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건축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이 중에서도 이제 설계 파트를 공부를 했었는데 이 설계를 할 때 교수님들께서 가장 중시하던 부분 이런 건축가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 설계를 어떻게 이쁘게 잘 하느냐 이런 것보다 이 공간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건축가가 설계한 건축물이나 도시 등 공간에 사람이 생활할 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배웠거든요. 건축가가 어떤 이렇게 만약에 공간을 이렇게 담벼락이 이렇게 있다고 설정을 해버리면 어쨌든 사람은 이 건축가가 설계한 그 동선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은 사람의 생활 환경에 밀접한 영향을 주니까 이런 공간을 구성한다거나 그런 도시 계획을 한다거나 하는 것도 그냥 마음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생활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거 뭐 마케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뭐 각종 시설물이나 건축물이나 도시 계획을 할 때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이 공간에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을 받고 어떻게 생활되고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런 걸 좀 유심히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런 설계나 계획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은 공간 구조 개편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공간 구조가 어떻게 개편되느냐에 따라서 시민의 삶의 질이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동선이 되게 복잡하게 건축물이 설계가 되면 시민 생활도 되게 복잡해질 수밖에 없을 거고 동선 자체가 그런 식입니다. 이를 위하여 권역 대생활권에서 동네 차원의 지역 소생활권까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이게 거의 계속 반복되는 키워드이네요. 지역별 특성. 지역별로 특화된 그런 반영한 계획 과제를 도출합니다. 지속 가능한 주거지 정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비 방식을 개발하고 주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하여 문화, 복지, 교육 분야에 관한 생활 인프라 주민 수요를 고려하여 확충합니다. 과제 10번입니다. 생활권 단위의 지역 특성 관리입니다. 2030 서울 플랜 이후 수립되는 생활권 계획에는 일상적인 생활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 소생활권 계획 3개소의 행정동 단위를 수립하여 소생활권 단위까지 치밀하고 예측 가능한 도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별 계획 과제를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과제 11 지속 가능한 주거지 정비체계 구축입니다. 이제는 대규모 전면 철거 위주의 정비 방식이 아니라 기존 도시 조직과 장소적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주거 환경 관리 사업, 가로 주택 정비 사업,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대안적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합니다. 이제는 대규모 전면 철거 위주의 정비 방식은 시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살기 좋은 주거 공동체 조성을 위해 수요에 맞는 커뮤니티 시설 확충,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저층주택 밀집 지역 및 공동주택 등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이런 커뮤니티가 잘 형성이 되어 있으면 만약에 단독 이렇게 저층 중심에 이렇게 주택이 있고 이쪽에 커뮤니티 공간, 혹시나 보육 공간, 단체 이렇게 아이를 이쪽에다가 잘 믿고 맡길 수 있고 이러면은
그 맞벌이 하시기도 편하실 거고, 그러면 뭐 소득도 높아질 거고, 그러면 경제 소비도 많아질 거고, 그러면 당연히 돈이 돌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부동산 가치도 높아질 거고.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보육 시설이나 그런, 아니면 뭐 연로하신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면 이런 경로당 같이 이런 시설들도 만들고, 그러면 또 역시 마찬가지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저층 주택 밀집 지역 및 공동주택 등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공동주택은 이제 뭐 아파트 대단지이면 뭐 경로당이나 이런 어린이 뭐 집 같은 게 들어 있는 경우가 기본 설계 단계에서 이제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이런 단독이나 저층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좀 부족하니까 이쪽을 좀 더 강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제 12. 문화, 복지 등 생활 인프라 확충입니다.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등 동북, 서북, 서남권 등 문화 복지 서비스 소외 지역, 동북권이랑 서북권이랑 서남권이죠. 이렇게 보시면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이쪽이 조금 문화 복지 서비스 소외 지역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이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공공의 지원을 강화합니다. 그렇죠. 이제 균형 발전이 되려면 이런 부족한 곳부터 채워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 편의시설과 공공보육시설 등 약자 친화적 생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지도의 제목이, 도시 기본 구상도는 토지 이용 구분의 경계 및 시설의 위치, 형태, 규모 등을 개념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개별 토지의 구체적 토지 이용 계획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개발 계획은 이제 도시 관리 계획에서 나오겠죠. 관리 계획. 도시 기본 계획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도시 기본 계획은 추상적이고 약간 관념적인 그런 계획이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일반인 구속하지 않고 행정관청만 이렇게 구속을 하는 거죠. 행정청 구속. 그리고 이 하위에서 도시관리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고 일반인도 구속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도시관리계획에서 법률에서 정한 부분을 일반인이 만약에 어긴다거나 하면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도 구속하는 행정계획입니다.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도시기본계획은 그 개념적인 거죠. 개념적, 관념적, 개념적. 그냥 큰 틀을 제시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개발하겠다 하는 거고, 그 구체적인 개발 내용은 이제 도시관리계획에서 정하는 것 같습니다. 큰 틀을 한번 살펴보시면 역시 그냥 마찬가지 내용인 것 같습니다. 3 가장 중심 도심이 있고요. 7대 이렇게 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12 또 핵이 있고요. 이들을 이렇게 결절점으로 해서 연결한다는 것 같습니다. 중심으로 이제 개발이 되겠죠. 이들 핵들을 중심으로. 시가화 용지. 이 노란색 부분이 약간 시가화된 용지이고, 녹색 부분은 보존 용지죠. 산이나 공원 등이겠죠. 산림이나 공원 보존 용지이고요. 이건 지도상에도 도면상에도 보니까는 이제 산림이 그렇게 넓지가 않으니까 더 이상 산림을 훼손하면서 개발하는 일은 안 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의 큰 뜻인 것 같습니다.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 도광지. 이제 외워야겠습니다. 이제 도광지, 3도, 7광, 12지. 이렇게 도광지. 서울 도시 기본 구상도 있고요.
이제 40분 정도가 지났는데 2절까지 해야 될까요? 2절은 얼마나 양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살짝 보고 만약에 좀 괜찮으면은 조금 더 읽어보고 너무 많으면은 한번 끊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이 내려가네요. 한번 끊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한 페이지 읽는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읽고 넘어가기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대충이라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태까지 잘 해왔듯이 이제 끈기 있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 이제 달려왔고요. 이 정도 남았으니까 한번 끈기 있게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탁군이었고요. 탁군 블로그 네이버.com 해피타기 제 블로그고, 뭐 부동산 관련 그런 정보들이나 굉장히 뭐 중요한 내용들은 크게 없지만 뭐 일상생활이나 이런 거 제가 틈틈이 이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구경 오시고 서로 이웃 맺기, 네, 이것도 해주시면은 제가 특별히 정말 그냥 홍보나 광고 그런 블로그만 아니시면은 거의 다 이웃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무슨 높은 사람이어서 뭐 골라서 받고 이런 건 아니고요. 너무 홍보성이 짙거나 이러면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블로그 관련 그런 책들도 좀 읽어보면 이런 블로그는 웬만하면 이웃 맺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네, 이런 블로그만 아니면 웬만하면 제가 서로 이웃 다 수락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시면, 네, 구글 계정으로 제 로그인을 한번 해주시고, 아니, 회원가입이죠. 회원가입을 하시고, 이게 로그인을 하셔야지, 유튜브 이게 구독하기가 클릭이 돼요. 그냥 비회원으로 들어가시면 이게 구독하기도 안 되고, 좋아요 누르기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귀찮으시겠지만, 이거 한번 해놓으시면 이제 평생 동안 유튜브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탁군이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